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마련한 시간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텍스트 중에서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을 골라서 우리가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을 통해서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문제 보이시는 것처럼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편인데 아카네 출판사에 나온 강성훈 선생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이 장면은 이제 프로메테우스 아시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궁전 올림포스 궁전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는 그 유명한 신화 있죠? 프로메테우스 신화. 그 장면을 하나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장 코시어 장 코시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왜 이게 화면에 잡힌 거냐면 이 프로타고라스 편 안에는 프로타고라스라는 소피스트가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라서 여기 화면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타고라스 편을 질문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그 접근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인 줄거리.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여러 파트로 나눠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제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은 플라톤이 쓴 여러 대화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라톤 대화편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대화편도 있고 아닌 대화편도 있습니다만, 틀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틀박 대화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에서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인데, 예를 들면 천일야화 아시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거기 보면 이제 왕이 자기 부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첫날 밤 하룻밤만 지내고 다음날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저지르니까 그 지혜로운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면서 사하라제드죠, 아마 사하라제드, 그 여인이 첫날 밤에 왕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새벽이 되면 이야기를 중단하고 궁금해서 하루를 더 살려주고, 뭐 이런 천일야화라는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액자 구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레임 스토리, 뭐 내러티브, 프레임 내러티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이 프로타고라스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디 있다가 오면서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보고서 인사를 하고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뭐 하고 왔냐,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만나고 왔다,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별일 없으면 그 얘기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동료에게 프로타고라스 만난 얘기를 이제 쭉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타고라스 편을 보고 있는데, 그 프로타고라스 편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액자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타고라스를 찾아간 얘기부터 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젊은이가 새벽부터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소피스트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싶으니까 좀 소개시켜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세한 얘기들은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와 함께 프로타고라스가 묵고 있는 칼리아스라는 그 그리스 아테네의 그 부잣집, 그래서 이제 소피스트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렇게 부를 과시하고 있는 그 칼리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프로타고라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로부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뭘 가르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덕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덕은 못 가르치는 건 줄 알았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지혜로운데 그 사람들은 뭐 전문가 어떤
나란 일을 할 때 어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뭐 전쟁을 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그래서 뭐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가 없다는 영역이니까 덕의 영역,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덕의 영역에서는 가르침이 없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 그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덕을 자기 자식에게는 못 가르치더라. 그 자식이 형편없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난 못 가르치는 줄 알았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불을 가져갔지만 인간들이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얘기 아시죠? 그래서 뭐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만들었는데 에피메테우스가 선물들을 다 나눠주는 바람에 정작 인간에게 줄 게 없어서 짐승들한테 당하고 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불쌍해서 제우스 궁전에 있는 금지된 불을 가져다가 기술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래서 생존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멸종하게 생겨서 가고 제우스가 또 헤르메스를 시켜서 염치와 뭐 분별을 가르쳐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눠줄 때 헤르메스가 그러면 뭐 의술처럼 의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줄까요? 아니면 다 줄까요? 그랬더니 다 나눠줘라. 이거는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그리고 이 덕을 못 갖추는 사람은 또 내 이름으로 죽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덕을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실제로 왜 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덕을 가르치려 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 덕을 못 갖추고 있는 경우 벌을 주는데 그 벌을 준다는 것은 그 벌을 통해서 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크라테스 얘기를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보충 부분과 논변 부분까지 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박을 하고 소크라테스가 늘 그렇듯이 그럼 너무 놀라운 훌륭한 말씀이시다. 거의 다 설득이 됐는데 느닷없이 덕이 하나인지 여럿인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것만 좀 해결되면 완전히 설득이 될 것 같다. 근데 이건 복선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런 얘기 끝에 덕이 하나인지 여럿인지 왜 나오는지 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얘기를 하다가 덕이 하나인지 아닌지가 왜 나오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다 아는 것처럼. 자, 그래 덕이 당일성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가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은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혜, 용기, 정의, 절제, 뭐 경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덕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지용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지와 용 그다음에 뭐 절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덕인데 그런 덕이 큰 범위에서는 같은 거지만 마치 얼굴을 보면 얼굴 안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얼굴이라고 부르지만 얼굴의 부분들이지만 각각 성격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코로는 냄새를 맡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덕들은 큰 범위의 덕이라고 불리지만 각각 다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덕의 단일성, 덕은 하나다라는 쪽에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 복잡해서 뭐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와 경건이 유사하다는 논증을 하고 그 유사성 논증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 다시 반론을 하고 그랬더니 다시 소크라테스가 지혜와 분별이 동일하다는 논증을 하고 이 정의와 분별의 동일성에 대한 미완성 논증이 또 뒤따르고
조음의 다양성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프로타고라스가 조음은 여러 가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틀어요. 이것도 나중에 또 다시 해결이 되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 갑자기 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러더니 너무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은 자기는 못 따라간다 그러면서 짧게 얘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더니 여기 이제 조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좀 길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꼬투리 삼아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난 기억력이 나빠서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집니다. 여기 지금 칼리아스 집에 프로타고라스만이 아니라 당대 유명한 그 소피스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게 실제로 모여 있을지 좀 무심스러울 정도로, 물론 이제 소피스트들이라는 게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후광을 입고 어떤 일타 강사로서 굉장히 명성과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테네에 자주 왔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플라톤이 설정을 한 거긴 할 텐데, 하여튼 유명한 프로타고라스 외에 뭐 고르기아스는 그 자리에 없었네요. 프로디코스나 히피아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좀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소크라테스가 더 얘기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야기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서로 이제 토론을 합니다. 말하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고, 뭐 짧게 말하자, 아니면 적당한 길이를 조절하자, 누가 사회를 보자, 뭐 등등 얘기를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거꾸로 프로타고라스가 나한테 질문을 해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걸, 그 모범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엉뚱하게 프로타고라스가 시모니데스라는 시인의 19절을 인용을 합니다. 뭐 지혜롭기는 어렵다, 뭐 이런 19절이 있어요. 그 19절을 인용하면서 이 시모니데스가 자기 시 안에서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프로타고라스 질문, 시모니데스가 자기 시에서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기는 어렵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쉽다고 했다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해석을 먼저 합니다. 되게 이상한 궤변 같은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가 다 반박을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장난처럼 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좀 길게 스파르타식의 지혜가 뭔지 짧게 말하기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그 지혜와 관련돼서 뭐 스파르타인들이 뭐 그런 명언들을 뭐 델피 신전에 바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관련된 해석을 이제 세 번째 해석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 세 번째 해석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소피스트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아요. 멋진 해석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래놓고는 또 소피스트가 얘기를 뒤집어요. 이거 시 갖고 얘기하는 건 시정아치들이 하는 장난이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다시 원래의 대화로 돌아갈 것을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섯 번째 지혜와 용기의 동일성 논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혜, 용기, 앞에 나왔던 정의, 이런 것들 다 뭐죠? 덕들입니다. 동일하다는 얘기를 계속 소크라테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지혜와 용기의 동일성에 대한 예비적 논증을 하고, 덕의 단일성 논변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용기의 동일성 논증을 첫 번째로 시도하고, 여기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반론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자제력 없음이라는 얘기를 또 꺼냅니다. 이것도 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좀 의아스러운 얘기입니다. 자제력 없음이 뭐냐면 쾌락에 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쾌락에 져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런 게 자제력 없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씩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자제력 없음이라는 게 그런 거 없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움이라는 것과 좋음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거다, 뭐 이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하면 뜻밖의, 우리 소크라테스가 쓰면 좀 근엄하고
이렇게 좀 자제력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즐거움이 좋은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미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자제력 없음의 부분이 달라진다. 즉 말하자면 그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에 진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쾌락은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곳에 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좋은 줄 알면 하게 되니까 사람은. 그래서 그건 그 문제가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견해를 물어보지만 프로타고라스는 자기 입장을 밝히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대중을 앞에다 놓고 가상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자. 대중과 가상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즐거움해진다는 것의 정체가 뭔지를 보고 결국 그것은 당장의 즐거움과 괴로움, 나중의 즐거움과 괴로움 이것의 계산의 실패다 이거죠. 당장의 즐거움이 큰 줄 알고 그걸 선택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괴로움이 더 큰 것을 모르고 당장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제력 없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건 계산 실패, 즉 무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곳에 져서 나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것은 즐거운 것이고 나쁜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동일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줄 알면서도 쾌락에 져서라고 하는 게 대중들의 생각인데 그 쾌락이란 말을 좋은 걸로 놓고 보면 좋은 줄 알면서 좋은 곳에 져서라는 말이 안 되는 논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가장 큰 즐거움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크고 작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있으면 우리가 자제력 없으면 문제가 없다. 이게 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에 진다는 것은 그 정체는 무지라는 것이고 누구나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혜와 용기의 동일성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결국 지혜의 반대는 비겁함인데 비겁하다는 건 어떤 것을 무서워해서 그걸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움은 나쁨에 대한 예견인 것인데 결국 나쁨과 두려움이 동일시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음이 무엇인지 알고 좋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 없이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좋음이 무엇인지 안다는 지혜를 가지면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혜와 용기는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지혜와 용기가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덕의 단일성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소크라테스가 또 판을 또 뒤집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처음에 나는 덕을 가르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프로토가 나이가 더 많아요. 지금 소크라테스는 30대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은 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본인이 이제 덕의 교사라고 자처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일을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지혜와 용기가 동일하다. 즉 알미다라는 거죠. 덕이라는 건 알미다라는 거죠. 알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장이 바뀌어갖고 덕을 알미라고 얘기하고 있고 알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지금 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 셈이 돼 있고 당신은 반대로 여기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덕이 알미 아니다. 이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더 상식적인 견해 용기는 알미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용기는 뭐 타고나는 거 있는 것 같잖아요. 안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고소공포증 가진 사람들, 뭐 죽음이 무서운 사람들,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히 싸워야 된다고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는 용기가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서로 입장이 바뀌었지요? 뭐 이래놓고는 이제 모르겠군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대화는 뒤죽박죽이 됐다. 그러면서 다시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프로타고라스 줄거리를 말씀드린 거고 이건 너무 좀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요약한 건 번역자인 강성원 선생이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가 이렇다는 정도만 감을 가지시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볼 거니까 프로타고라스를 직접 보면서 해나갈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먼저 이해하시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일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만큼 해서 하나 끊고 질문 부분은 따로 또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